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을 허위로 받아낸 사람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수질 감시 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전국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염된 물이 그대로 강과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비소가 검출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해온 함안의 한 마을 주민 가운데 일부 주민 몸에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비소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공사 부도와 공사 중단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마산 로보랜드 사업이 재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나라 돈을 마치 자기 돈인 양 쓰던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을 허위로 받아낸 11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정부에서 꽃 재배시설 보조금을 받아 만든 비닐하우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딸기 모종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영농법인 사무실은 농막 수준입니다. 이렇게 허위 법인을 만들어 보조금을 받은 뒤 나누어 쓴 혐의로 55살 정모 씨 등 7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자기 부담금 2억 5천만 원은 내지 않고 2011년부터 보조금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하락하는 걸 개인들이 시행하고 했으니까 그거는 잘못됐는데 사업 하락하는 걸 우리 사업만 잘 해내면 안 되겠나 하는 좀 단순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농산물 관련 기계와 기술 개발 명목으로 2008년부터 5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입한 기계로 기술 개발을 마친 것처럼 조작했고 일부 금액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나라 돈은 무조건 내가 신청해서 선정만 되면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라고만 아는 거지 이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오히려 더 안 하는 그런 인식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보조금을 허위로 받아내거나 횡령한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수질 감시 장치를 조작한 것이 확인돼 환경당국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밀양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문제가 불거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정화처리한 물이 강으로 흘러듭니다. 방류수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자동 측정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측정값을 조작한 겁니다. 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는 담당 직원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보고받은 건도 있고 안 받은 건도 있고 대부분 그게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걸 지시하는 분이 그런 거죠. TMS 수질 자동 측정기기 조작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 환경부의 첫 특별 단속 당시 의령에서 조작이 적발됐습니다.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식수원인 용담댐에 수질 측정기기를 조작해 물을 방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부산환경공단도 이달 초 성과급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수질 측정 장치실은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센서까지 달아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데다 관리 감독 권한이 없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지도해 왔습니다. 관제센터에서 유익환경청으로 업무 이관이 돼서 상대적 악도 검사를 철저히 하면서 TMS 측정기기의 조작 여부도 확실하게 점검을. 식수원에 흘러드는 방류수의 수질을 원격 감시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된 TMS. 환경부는 도입 7년 만에 감독 시스템 보완과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함안의 한 마을이 식수로 쓰던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됐는데요. 일부 주민의 몸에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비소도 검출됐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함안의 한 마을이 식수로 쓰는 지하수 시설입니다. 지난 5월 이곳에서는 발암물질인 비소가 수질 기준보다 10배 넘게 검출되는 등 지하수 5곳에서 비소가 나왔습니다. 주민 200여 명이 지난해 검사 이후 최장 1년 동안 비소에 노출됐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주민 2명에게서 국제 기준치를 초과한 비소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주민들은 국제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무기비소 검출량이
주변 지역 주민과 비교해 어른은 2배, 어린이는 3배가 넘었습니다. 좋은 공기, 좋은 물, 자연과 함께 뛰어놀고 그런 마음에 애들을 시골에서 키우고 있는데 부모로서 자식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조사단은 마을 주변 지하 암석에 있던 비소가 지하수에 녹아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암석 속에 있던 비소 화합물들이 물에 용해되어서 지하수로 유치게 되게 됩니다. 일단은 그 주변에는 어느 곳에 파도 아마 비소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조사단은 주변 토양의 오염 정도와 농산물의 비소 검출 여부 등에 대한 최종 결과를 오는 12월 발표합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시공사 부도와 공사 중단과 같은 우여곡절이 많았던 마산 로봇랜드 사업이 재개됐습니다. 4년 뒤인 2019년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남해안 해양관광의 판도를 바꿔놓고 창원시에는 균형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 재단은 대우건설 건설시험과 마산 로봇랜드 조성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사업비 7천억 원 가운데 민간 부문 4,300억 원을 대우건설 건설시험이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로봇랜드는 구산 해안을 두르는 162만 제곱미터 면적에 로봇 테마파크와 호텔, 콘도, 골프타운 등이 들었습니다. 실시 협약은 도의회 승인을 받은 뒤 11월 공사에 들어가 2019년 완공 예정입니다. 로봇랜드는 20분 거리에 조성되는 로봇 산업화 단지인 비즈니스벨트와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됩니다. 로봇 산업과도 연계되는 그런 핵심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마산 재생에 아주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창원시는 바다를 통해 진해에서 옛 마산으로 연결되는 해양관광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명동 마리나 단지까지 이렇게 합하게 되면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그런 해양관광단지가 될 뿐만 아니라 마산 로봇랜드 조성 사업은 지난해 10월 민간 사업자인 울트라건설의 부도로 공정률 13%에서 중단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최소 운영수익 보장, MRG와 사업 중단 시 의무적 매수 청구권 등 민간 사업자인 대우 측의 유리한 조항은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축산농가에서는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것이 늘 골칫거리인데요. 지역의 한 대학이 가축 분뇨로 액체 비료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흑돼지 5,500마리를 사육하는 한 축산 농가입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는 매일 25톤가량. 지난 2012년부터 가축 분뇨 해양 투기가 금지된 이후 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비 오고 일이 흐린 날은 정말 주 옆에 농가들한테도 미안하고 이 냄새가 제일 고민입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산학협동으로 개발한 가축분뇨 액체비료 제조 기술은 특허받은 분출구를 활용해 산소를 투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생물을 넣지 않고도 15일에서 20일 정도 발효하면 가축분뇨 악취가 대부분 사라진 액체 비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젝트라는 새로운 부품을 도입해서 이 장치를 소음도 없고 악취도 없고 유지비 측면에서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장치라고. 1년 동안 시범 운영 결과 기존 액체비료 제조 기술과 비교하면 생산 기간은 3분의 1로 단축하면서 비용은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미생물이 풍부한 액체비료는 축사 내부에 순환시켜 청소 등 환경 개선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 보급을 위해서는 농민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국비나 지방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 산천구는 이번에 개발한 액체비료 제조기를 지역 축산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 남해안에서 동해안에 걸쳐 내려졌던 적조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일주일 동안 경남 남해안과 동해안에 적조 생물이 관찰되지 않았고 수온도 내려가고 있어 적조주의보를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남 남해안에는 아직도 적조가 관찰되는 해역이 있어 적조주의보와 경보를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남도가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확산에 대비해 비상 방역 체제에 들어갑니다. 경상남도는 추석 연휴 기간 AI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 방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전통시장 조류 판매업소 13곳과 계류장을 일제 소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남과 경계 지역인 함양, 산청, 남해, 하동의 가금류 농장을 집중적으로 방역할 예정입니다.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안종복 전 경남FC 사장이 자살을 시도했다가 구조됐습니다. 안종복 전 경남FC 사장은 지난 21일 저녁에 서울 성산대교에서 한강으로 투신했지만 순환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프로축구 경남FC의 사장으로 재직한 안 사장은 외국인 용병 선수 계약 금액을 부풀려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고성군의회 최의석 의장이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어제 최의석 의장이 탈당계를 제출해 이를 처리하고 당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장은 지난달 다방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성희롱 발언은 일부 인정했지만 성추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창원시의회 전모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달 23일 창원시의회 상임위원장 사무실에서 시의회 여직원의 손을 잡고 껴안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진주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의 무효 서명 47%에 대한 운동본부 측의 보정 조치가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무효로 판정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 6만 7천 건에 대해 보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운동본부 측에 열흘의 보정기간을 부여합니다.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이 기간에 잘못된 서명을 바로잡아 경상남도에 다시 제출해야 주민투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영과 사천, 고성 지역에 위치해 5년 넘게 채권단 공동관리가 진행 중인 SPP조선의 매각이 추진됩니다. SPP조선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SPP조선의 매각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서를 다음 달 초쯤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SPP조선의 감정평가액은 5천억 정도로 추산된 가운데 구체적인 매각 방식은 매각주관사 선정 뒤 사전 시장 조사를 거쳐 확정할 방침입니다. 우주탐사연구개발센터 진주 유치를 둘러싸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갈등을 빚었던 사천시가 항공정비 MRO 사업 유치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카이의 적극적인 협의라고 생각한 부분이 경영권 간섭으로 비춰졌다면 유감이라며 경상남도 카이와 함께 항공 MRO 사업 계획서에 서명했고 내년도 예산도 90억 원을 확보해 3만 제곱미터 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대학교가 산업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창원대학교는 해마다 학생 50명을 모집해 자연과학대학의 2년제 산업의예과를 또 산업의과대학의 4년제 산업의학과를 편성하는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